엄마가 정신적으로 힘들어진 건 아마 그때의 영향도 있었을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의 이성 친구가 우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잠시 드라이브를 시켜준 기억이 난다. 그리고 나와 엄마에게 커피를 사줬다. 그게 전부였다. 남자는 잘 지내라며 인사하고 떠났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엄마가 그 이야기를 아빠에게 했고 시댁까지 전해지면서 상황은 심각해졌다. 시댁에서는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며 뺨을 때렸고 친정에서도 등을 돌렸다. 아무도 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고 한다. 그때 유일하게 엄마의 말을 들어보자 했던 사람은 막내 이모였다. 지금은 그 막내 이모와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계신다. 엄마는 불교 신자였고 그래서 무당집도 자주 찾았다. 어릴 때 엄마를 따라 무당집에 간 적이 있다. 엄마는 점쟁이와 긴 대화를 나누었고 나는 법당 한쪽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었다. 조용한 공간에 촛불만 어른거리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법당 문이 거세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억지로 문을 열고 나오려는 것처럼. 지진이라면 땅이 흔들려야 하는데 방 안은 멀쩡했다. 오직 문만이 요동치고 있었다. 몸이 얼어붙었다. 도망치고 싶었고 엄마를 불러야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어떤 거대한 힘이 목을 틀어쥐고 있는 듯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나는 꼼짝할 수도 소리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은 갑자기 멈췄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힘겹게 몸을 움직여 문을 열고 뛰쳐나갔다. 울면서 엄마에게 모든 걸 설명했지만 엄마는 믿어주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여전히 신을 믿지 않는다. 하지만 그날 분명히 뭔가가 있었다. 나는 길을 정말 자주 잃어버렸다. 부모님을 닮은 건지 머리가 그리 좋은 편도 아니었다. 유치원 때 동네 아이들을 따라 시내까지 가서 흙장난을 하며 놀았다. 그런데 아이들은 내가 머리를 감지 않아 더럽다며 흙을 머리에 뿌리고 나를 길에 버려두고 가버렸다. 길을 잃고 울고 있던 나를 중학생 언니 2명이 발견했다. 그들은 근처 화장실에서 나를 씻겨주고 파출소로 데려다 주었다. 파출소에는 내가 자주 갔기에 경찰 아저씨들은 늘 사탕을 주고 놀아주곤 했다. 집보다 파출소가 더 좋았다. 그러다 결국 아빠가 나를 데리러 왔다. 어릴 때만큼은 아빠가 나를 예뻐해 주셨다. 하지만 집에 돌아가자마자 엄마에게 무섭게 맞고 말았다. 초등학교 때 드디어 첫사랑을 경험했다. 그 아이는 육상부였고 다른 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다. 반면 나는 그땐 잘 씻지도 못하고 외모도 그리 이쁘지 않아 쉽게 다가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들 몰래 아침마다 그의 책상 위에 음료수를 하나씩 놓아두는 것뿐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식 만들기 조별 활동에서 운 좋게도 그와 같은 팀이 되었다. 우리의 과제는 김밥 만들기였다. 조별 활동이 한창 진행되던 중 그는 스스럼 없이 내게 김밥 한 조각을 건네더니 한 입 먹어보라며 직접 내 입에 넣어주었다. 순간 얼굴이 빨개져 버렸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를 좋아한다는 감정이 들켜버릴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한참 흐른 지금도 그 순간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어릴 때 병원에서 창피했던 기억은 꽤 많다. 추운 겨울날 길에서 미끄러져 팔을 다쳤는데 엄마는 나를 정형외과에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근처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간판이 성형외과였고 나는 저긴 성형하는 곳이야. 정형외과가 아니야. 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고 화를 내며 그냥 들어가 버렸다. 결국 간호사가 정형외과는 다른 곳이라고 알려주자 그제야 다시 병원을 찾아 나섰다. 또 한 가지 기억나는 건 엄마가 병원에서 계산할 때마다 지갑 속 지폐와 동전을 전부 꺼내 데스크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세어주시던 모습이다. 직원분들이 그걸 보며 미소 짓던 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 엄마와 아빠가 항상 싸우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사이가 좋을 때는 엄마는 늘 아빠를 먼저 챙기셨다.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가장 먼저 아빠에게 드리셨고, 새 옷도 오직 아빠만을 위해 사셨다. 아빠의 목욕을 도와드리는 것도, 물 한 잔을 떠다 주는 것도 모두 엄마의 몫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기억이 떠오를 때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엄마는 아빠의 머리를 밀어버리거나, 다 같이 가자며 내 앞에서 약을 사오거나, 옷을 모두 불태우거나, 회사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회사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렸다. 심한 몸싸움 끝에 아빠를 때리는 일도 있었고, 심지어 운전 중에도 폭력을 휘둘러 결국 차 사고가 난 적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아빠는 며칠씩 집을 떠나 사라졌다. 그리고 아빠가 사라진 뒤, 엄마의 분노는 아빠를 닮은 나에게로 향했다. 그 시절은 너무나 힘들었다. 엄마는 여전히 마음의 치료를 거부하고 계신다. 가정과 학교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하루하루가 힘들었다. 하지만 학교가 끝나면 펜을 잡고 만화를 그렸다. 그림을 그리는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사라졌다. 실력도 좋아서 학교에서 금상을 받거나 지역대회에 출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상보다 더 중요한 건 그림이 내 유일한 도피처였다는 것. 나는 밤이 깊어도 펜을 놓지 못했다. 잠들기 직전까지 만화를 그리며 힘든 하루를 견뎠다. 어린 내 꿈은 화가였었다.